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미 한번 정확히 맞췄었죠. 20.2 버전이 나왔을 때 저는 이게 대규모 데이터 이전이 없는 아주 가벼운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DX가 바로 가동되는 버전은 절대 아니라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단단한 기반을 까는 단계, 그중에서도 파이애쉬원 C 표준을 정립하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봤고 실제로 네트워크는 정확히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1.2 버전의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식 문서에 대놓고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시간이 걸릴 수 있는 대규모 이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버전 숫자 노름이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 생태계의 경제 기능을 움직이기 위한 진짜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 20.2가 기초 공사를 위한 준비 운동이었다면 21.2부터는 실전형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진짜 DX가 가동될 수 있는 본 게임 구간으로 들어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왜 지난 20.2 예측이 정확했고 이제 21.2부터는 흐름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지 그 구조를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내용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코어팀이 못 박은 공식 로드맵부터 시작해서 21.2라는 버전 숫자가 갖는 진짜 기술적, 전략적 의미를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왜 지금 파이가 화려한 기능쇼가 아니라 묵직한 하부 공사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생태계가 어떤 정교한 순서로 완성될지 그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KAS와 크라켄 통합의 진실도 명확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할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순서, 공식 로드맵입니다. 이번에 코어김이 공식 가이드를 통해 확정한 앞으로의 일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날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일정이 어떤 규칙과 원칙 아래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야말로 코어팀의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화면에 보이는 이 일정, 이거 그냥 제안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공식 파이노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가이드 문서에 명시된 변경 불가능한 확정 스케줄이에요. 4월 6일에 21.2,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4월 22일에 22.1로, 그리고 다시 약 한 달 뒤인 5월 18일에 23.0으로 아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촘촘하고 구체적인 일정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코어팀이 매우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첫 번째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에 담긴 이 문구들이 이번 발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순차 업그레이드 필수, 단계 건너뛰기 금지, 각 단계는 네트워크 전체의 완료를 확인한 후에 다음으로 진행. 이게 그냥 친절한 기술 안내 문구가 아닙니다. 코어팀이 메인넷 전체를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모든 노드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을 맞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마치 정교하게 짜인 군사 작전의 작전 명령서와도 같아요. 모든 부대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인 21.2 버전이 왜 단순한 숫자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그 기술적인 무게감과 전략적인 방향성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왜 20.2와는 차원이 다른 업데이트인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번 공식 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된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소 api.mainnet.minpy.com의 역할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막연히 API를 호출하는 주소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이번에 그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됐어요. 이건 단순한 참조용 URL이 아닙니다. 첫째, 메인넷 전체의 공식 운영 기준점, 그러니까 표준 시간 같은 역할을 하고요. 둘째, 노드 업그레이드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을 임시로 받아주는 우회 대상입니다. 셋째, 내 노드의 데이터가 정확한지 비교 검증하는 원장 상체 비교 기준이 됩니다. 즉, 이 주소는 파이 메인넷 운영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앵커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21.2 버전의 무게감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왼쪽 20.2 업그레이드를 한번 보세요. 다운타임 15분 미만의 매우 빠른 업데이트였고 블록체인 내부의 데이터를 옮기는 복잡한 작업도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가볍게 엔진 오일 한번 교체하는 수준이었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21.2 업그레이드는 어떻습니까? 공식 문서에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api.mainnet.minpy.com으로 트래픽을 우회하고 원장을 비교하는 복잡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업데이트입니다. 20.2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경정비였다면 21.2는 엔진과 변속기를 통째로 드러내는 대규모 중정비, 즉 오버홀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어팀은 이번 업그레이드부터 새로운 리눅스 노드 CLI, 그러니까 명령어 기반의 관리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냥 편의 기능 추가가 아니에요. 이 도구를 통해서 노드 운영자들이 겪던 업그레이드 실패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제각각 운영되던 노드 버전을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네트워크 전체의 운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포석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이제 개별 노드 운영을 자유방임용으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코어팀이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표준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코어팀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무겁고 통제된 방식의 대규모 기술 업그레이드를 단행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하부 공사입니다. 지금 파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앱이나 기능을 선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떠받칠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42만 명 이상. 이게 현재 테스트넷에서 진행 중인 런치패드 기능 테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파이를 스테이킹한 사람의 수입니다. 이건 개발자 몇몇이 참여하는 소규모 데모가 절대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참여해서 실제와 같은 데이터를 쏟아내는 대규모 실전 데이터 수집 단계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죠. 왜 이 대규모 테스트가 마무리될 시점과 21.2, 22.1, 23.0으로 이어지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일정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갈까요? 이건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테스트에서 얻은 데이터로 다음 단계의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오늘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파이는 지금 기능쇼가 아니라 실제 경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하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언제 되냐, 덱스 언제 나오냐 이런 표면적인 질문만 던지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 스마트 컨트랙트와 덱스가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감당하면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 파이는 지금 바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하부 공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그 구성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프로토콜 자체를 안정화시키고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의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나아가서 앱에서 실제 파이 결제가 일어나는 결제 레일, 생태계의 새로운 토큰들이 만들어지는 토큰 생성 레일, 그리고 이 토큰들이 거래될 수 있는 유동성 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KYB, 즉 사업자 신원 인증을 통과한 외부 기업들이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파이가 진행하고 있는 하부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파이 생태계 전체가 어떤 정교한 순서에 따라 완성되어 가는 것인지 그 거대한 전략의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편적인 기술 조각들을 다 모아보면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전략적 순서가 드러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20.2 버전까지의 단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운영 인프라 정비였습니다. 최신 버전의 스텔러 코어 엔진을 탑재하고 앞서 길게 설명한 그 하부 공사를 통해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죠. 하지만 21.2 이후부터는 단계의 성격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실사용 컨트랙트 경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구간이에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비용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실제 앱과 서비스에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한 파이 생태계 완성의 7단계 로드맵입니다. 1단계, 프로토콜과 노드를 안정화시키는 기반 공사.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2단계,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3단계, 런치패드를 통해 생태계의 다양한 토큰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배분될지 그 구조를 정립하죠. 4단계에서는 DX와 AMM, 즉 탈중앙화 거래소와 자동화된 유동성 공급 시스템을 통해 이 토큰들이 유동성을 갖고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구조로 연결합니다. 5단계에서는 앱 결제와 메인넷의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6단계에서 KYB를 통과한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사업자들을 온보딩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마지막 7단계, 최상의 상품인 파이 가스가 그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KYB는 시작점이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뒤에 올라오는 최종 병기인 셈이죠. 방금 KAAS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번째 섹션에서는 이 KAS와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크라켄 거래소 통합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직접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파이거 이슈, 즉 서비스형 KYC는 누구나 GitHub에서 코드를 보고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완전히 공개된 오픈 API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공식 문서와 코어팀의 방향성을 종합해 볼 때 파이카타스는 GitHub의 모든 코드가 공개된 오픈소스 서비스라기보다는 엄격한 사업자 신원 인증, 즉 KYB를 통과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파트너형 API 서비스의 형태일 겁니다. 즉 아무나 가져다 쓰는 공공재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비용을 받고 판매하는 B2B, 기업 간 거래 상품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크라켄 거래소 통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표가 현재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상태는 왼쪽 칸, 자산 체인 연결 단계입니다. 세계석엔 거래소 크라켄이 파이라는 자산을 지원하고 블록체인을 연결했다는 것,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죠. 하지만 오른쪽 칸, 신원 레이어 상품화 단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즉, 크라켄이 파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KYC, 사용자 신원 인증 시스템을 실제 거래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코어팀의 진짜 차별점이자 최종 상품인 신원 API 레이어, 즉 KAAS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기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하는지 그 명확한 결론과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복잡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결론으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업데이트의 본질은 21.2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23.0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공식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둘째, api.mainnet.minepy.com은 단순한 인터넷 주소가 아닌 메인넷 전체를 조율하는 공식적인 기준점이라는 것. 셋째, 20.2까지가 단단한 땅을 다지는 기반 정비였다면 21.2부터는 그 위에 실제 건물을 올리는 실사용 스마트 컨트랙트 경제 강화 구간으로 들어선다는 점. 넷째, 42만 명 이상에 참여한 런치패드 테스트와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일정에 맞물린다는 건 이 테스트의 결과를 다음 단계의 실제 결과물로 연결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PKAAS는 생태계의 시작점이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완성된 뒤에 그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최상의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파이의 본질은 단순히 가격에 오르내리는 하나의 코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아래 단계인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앱 경제, 유동성, 결제, 사업자 통합을 차례대로 쌓아 올려서 맨 꼭대기에 독보적인 신원 API 레이어까지 완성하는 거대한 운영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이것이 우리가 파이를 바라봐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맞는지 앞으로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5가지 지표를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곧 GitHub에 공개될 21.2 버전의 공식 릴리스 노트에 어떤 상세 내용이 담기는지. 둘째, 대규모 런치패드 테스트가 끝난 뒤 코어팀이 어떤 다음 산출물을 발표하는지. 셋째, 테스트넷의 DX와 AMM이 어떤 방식으로 실전 메인넷으로 전환되는지. 넷째, 크라켄 외에 어떤 새로운 KYB 통과 사업자가 연결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고된 21.1과 23.0 업데이트를 통해 이 생태계의 완성도가 얼마나 가시적으로 높아지는지. 이 지표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내용이 현실이 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제 명확히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떠도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공식 문서와 공식 코드가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느냐입니다.
이번에는 공식 업데이트 일정과 가이드 문서만으로도 앞으로의 흐름이 꽤 선명하게 그려졌지만 진짜 결정타는 역시 GitHub의 21.2 버전의 공식 코드와 릴리스 노트가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 변경된 구조와 기능을 문장 단위, 코드 단위로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itHub 공식 코드가 올라오면 그 내용은 멤버십 전용으로 한 단계 더 깊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해석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 실제로 추가되었는지, 그것이 DEX와 런치패드,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KAAS까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더 정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